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잘 참는 성격이신가요?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잘 참는 행위나 성격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뭔가 가볍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모습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오늘 학교에 가거든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상대나 주변 환경이 제시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라는 관점이 이렇게 자연스레 각인되는 겁니다. 반면 자기 생각이나 불편한 감정을 제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간주되는 거죠. 여기에 가부장적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거나 또 타고난 성정이 참고 맞추는 것에 익숙한 분들은 그야말로 잘 참는데 도 같은 성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병이나 불안증 그리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도대체 원인을 찾기 힘든 각종 신경성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유독 이런 성격 유형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잘 참고 잘 맞추고 자기 생각을 억압해서라도 좋게 넘어가야 한다고 여기는 성격이죠. 그래야 주변에서도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은 때로는 자기 감정을 너무 억압한 나머지 자신이 정녕 너무 화가 난 상황임에도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섭섭한데도 섭섭한 걸 못 느끼는 거죠. 오래전 성장기 때부터 이런 자신의 성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부분이 이렇게 치우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 참는 성격의 사람들도 결국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거나 나는 이렇게 참고 맞춰주며 살았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해주나 라는 섭섭함과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았기에 여전히 이런 감정들까지 억압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욕구가 그냥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름대로 저항하고 후폭풍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0대 여성 A씨입니다.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전신근육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명증이 있습니다. 혀끝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화끈화끈하고 팔다리의 살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린다고 호소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런 증상들도 덜해졌다가 또 어떤 날은 거짓말처럼 갑자기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A씨는 너무 아파서 울 기운조차 없다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잠도 더 못 자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건 난데 왜 가족들에게 그렇게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대신 해야 하고 자식들도 주말에는 어디를 못 가고 밥이며 빨래며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검사를 해도 뾰족한 원인이 안 나옵니다. 팔다리의 살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프기까지 한데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패턴의 호소는 결국 몸 자체보다는 정신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신체형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병도 그 대표적인 예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자기 마음을 좀 봐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냐라고 물었더니 A씨는 대뜸 정말 아무것도 힘든 게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라고 해도 될 것을 정말 아무것도 힘든 게 없다라고 왜 애써 강조하듯이 말하는 걸까요? 이는 정말 힘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힘든 게 있지만 말하기는 힘들다라며 애써 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A씨는 처음에는 지금까지 아들, 딸 다 잘 커서 대학도 잘 갔고 남편도 자상하고 시부모님도 무난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예전에 A씨의 친정 아버지가 60세에 갑자기 중풍이 왔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돼서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잘 참는 성격의 환자분들은 치료자한테도 처음에는 이렇게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힘든 것을 말하게 해도 생각이 계속 뱅뱅 헛돌면서 엉뚱한 원인 때문이라고 합리화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신체 증상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팔에 힘이 쭉 빠져버리면서 물건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말에 집안일을 하게 되면 깜빡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뇌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도대체 몸이 왜 이럴까요? 이는 집안 식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집안 일을 못하겠으니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마음고생하는 게 없어요 라는 A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는 없겠죠. 마음에 담아둔 걸 내 자신이 자꾸 몰라주면 이 병은 더 심해진다고 압박을 주자 그제야 환자는 어렵게 자기 속내를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딸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좀 더 좋은 사윗감을 얻었으면 했는데 딸이 막상 데려온 남자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한편으론 성격도 무난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 됐다 싶으면서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자식 자랑, 사위 자랑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내심 친구들이 사자 사위 얻은 것처럼 잘난 내 딸도 그런 놈을 좀 데려왔으면 했는데 기대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또 사윗감이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혼 성낙을 안 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넘게 연애를 했으니 지금 와서 어떻게 되돌이키기도 힘들지만 예비 며느리감도 이래저래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똑부러지게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흔쾌한 것도 아닌 겁니다. A씨는 둘 다 결혼을 좀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라며 미루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특별히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즈음부터 A씨에게 몸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A씨의 신체 증상도 더 격렬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A씨는 정작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불만이고 고통스러운지는 스스로도 몰랐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억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한 번도 제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빙 둘러서 넌지시 표현은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상대는 못 알아먹기가 쉽죠.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A씨는 더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이유를 친정아버지가 나이 60에 갑자기 중풍이 왔으니 자신도 60 즈음이라 몸이 이렇게 아픈가 보다라고 비합리적으로 연결짓고 마는 겁니다. A씨는 몸이 아파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 딸의 결혼 추진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은 대가를 아들, 딸들도 함께 치르게 만듭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야 하는 시기 되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도 결국 A씨는 자신의 몸이 아파버리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낫질 않으니 보호자로서도 너무 답답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몸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 때문에 잠을 더 못 잔다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무의식과 양심에서 느끼는 가책 때문인 거죠. A씨 자신의 무의식은 자신의 몸이 왜 이렇게 자꾸 더 아픈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분란과 갈등이 생길지언정 말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면 A씨가 이렇게 원인 모를 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병수발을 하고 병원 알아보고 병원비 지출하고 집안 살림까지 해야 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겠죠.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준비에만 올인해도 바쁠 텐데 어머니가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즐거운 기분을 낼 수도 없이 주말에는 데이트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A씨처럼 병의 원인이 처음에는 갱년기가 어떻고 하면서 자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온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환자 자신의 성격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변이나 상대에게 섭섭하고 억울한 것이 많은데도 스스로는 그것을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자신은 잘 참고 배려하고 착한 성격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늘 맞추고 자기 정서를 억압하면서 살면서도 그 기준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나치게 남을 먼저 많이 의식합니다. 상대 생각에 불만이 있어도 싫은 소리도 못하고 또 결국엔 끌려가는 성격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는 착시가 성격적으로 완고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자신이 무엇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씨처럼 나는 마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해줘도 상대는 못해줄 때가 오는데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결국 상대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폭발하지 못하게 억압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신체적인 증상들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은 원망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죠. 결국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잠깐 맞춰줘 버리고 넘어가 버림으로써 더 큰 갈등이나 불화가 당장에는 안 생긴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 안 좋은 감정은 고스란히 죽을 때까지 쌓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병을 얻게 되고 또 그로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줬다 섭섭해하기 이전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려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끝까지 자기 감정도 모르쇠 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나가면 결국 자기 몸만 녹슬게 됩니다.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바로 나 자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